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태블로 교육 실습 2차를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대시보드 또 만들 건데, 이번에 조금 더,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더 갖춰진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도 있고, 맵도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바그래프도 세 개 있는 조금 지난번보다 조금 더 복잡한 대시보드인데요. 오늘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이번에는 제 도움 없이 혼자서 한번 대시보드 구현하는 방식으로 오늘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시보드 빌드하기에 앞서 스코어 카드를 만드는 방법, 맵을 구현하는 방법 하고 세 번째는 디멘션 메저 하고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요. 스코어 카드로 먼저 넘어가자면 태블로가 많은 기능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단점이 뭐냐면 스코어 카드라는 그 펑션이 없어요. 다른 BI 툴에 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스튜디오에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대시보드를 구현할 때 스코어 카드를 많이 쓰는데 대시보드는 데이터 스튜디오는 이렇게 스코어 카드를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펑션을. 근데 태블로는 이런 펑션이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리 본 그 유저가 직접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맵은 태블로에서 맵을 구현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데이터 타입이 맞아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문구, 그다음에 뭐 숫자 이게 두 가지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데이터 타입인데 그 중에서 그 region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고 그다음 데이트 그 날짜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는데 맵을 구현하려고 하면 region 데이터 타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태블로에서 이 데이터셋이 당연히 region이 아니니까 그냥 테이블로 구현해요. 맵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계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도시만 입력한다고 태블로가 인식을 해서 음, 여기가 뭐 샌프란을 예를 들어서 샌프란이 도시인데 이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에도 샌프란이 있다면 이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는 샌프란인지. 그래서 데이터가 엇갈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그 지오그래피컬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정합성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다가 샌프란시스코에 O가 빠져가지고 A를 하면 이게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잡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멘션 메저하고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에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데이터 타입 부분들이 다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디멘션이 아니라 메저예요. 그러니까 뭐 합산, 뭐 평균, 음, 뭐 퍼센테이지 이런 값들을 저희가 집계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이죠. 그 다음에 discrete하고 continuous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태블로만의 전문 용어여서 어떤 말이냐면 디멘션을 그냥 discrete라고 부르고요. measure를 그냥 continuou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이게 discrete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country 부분에 United States라고 하는데 United States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뭐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0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태블로에서 만약에 데이터 뭐 미국 데이터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 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그룹핑을 하는데 이 그룹핑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을 디스크리트라 그러고 그 외에 그게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숫자, 단순한 숫자, 메저 같은 경우는 다 컨티뉴어스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 대시보드가 좀 커서 양이 시간을 많이 두고 대시보드 실습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시보드는 총 6가지 스코어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그 주별로 주가 보이는 맵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시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도별로 그 profit, 그 다음에 sales, year, sales and year quantity. 이 6가지의 그래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 태블로 접속되시나요?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보내드렸던 이 파일을 엑셀 파일로 한번 다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저희가 쓸 데이터셋이어가지고 다운이 다 되셨으면 말씀 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임포트부터 시작할게요. 데이터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다운을 받은 파일이 엑셀 파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엑셀 파일이라고 누르는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자세히를 눌러서 임포트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자세히라고 하면 태블로가 그냥 저절로 이 파일의 유형을 인식을 해서 임포트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엑셀 파일이 아니고 CSV 파일인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해서 임포트를 하려고 했다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실 때는 자세히를 누르시고 바탕화면,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1차 교육 때 제가 릴레이션십하고 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 혹시 복습이 필요하신가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네, 그러면 간단하게만 제가 지금 테이블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테이블이냐면 오더를 봐서 보니까 보시면 각 제품의 오더 아이디하고 이게 언제 오더가 접수가 되고, 그리고 언제 shipping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구매한 손님, 그 손님이 어디서 사는지, 그 나라, 주, 도시, 이름, 기타 등 이걸 다 표현을 해주는 테이블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또 return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보시면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거 같네요. 지금 어느 오더 아이디인데 이게 환불 반납이 됐는지 이걸 체크하는 그 테이블인데, 이 오더하고 리턴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돼요. 그 태블로에서는 이 두 테이블을 합치려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relationship하고 join이 있어요. 그런데 relationship 같은 경우에는 relationship하고 join의 차이가 뭐냐면, relationship은 테이블을 합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관계를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무슨 그래프를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메셔 갖고 새로운 계산된 필드를 만든다거나 할 때 태블로가 자동적으로 그냥 인식을 해서 저희의 계산법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알아서 추출하고 구현을 해줘요. 근데 조인은 저희가 테이블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relationship하고 조인을 언제 써야 되냐. relationship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대한 저의 데이터셋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으시면 어, relationship을 쓸 필요가 굳이 없어요. 왜냐하면 relationship 같은 경우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에러가 제가 원하지 않는 집계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이는 제가 상상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거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면 조인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더를
조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릴레이션십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더를 더블 클릭을 하고,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끌어와서 요 국수처럼 생긴, 면처럼 생긴 선이 나온다면 이건 릴레이션십으로 지금 테이블을 합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테이블 합친 게 아니에요. 리턴 테이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오더 테이블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인을 하려고 하면 한 테이블 끌어와서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자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리턴을 끌어오시면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근데 조인 할 때도 되게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조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오른쪽 조인하고 풀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이 조인 방식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이너 조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필드하고 오른쪽에 있는 공통된 필드의 데이터만 보여주고요. 레프트 조인은 왼쪽 테이블 기준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랑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만 다 보여줘요. 오른쪽도 어, 레프트 조인이랑 비슷하게 그냥 반대의 로직이에요. 오른쪽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다 보여줘요, 데이터를. 이걸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체 바깥쪽은 모든 테이블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왼쪽 조인을 하게 된다면 오더 아이디 이쪽 테이블 지금 보시면 오더 아이디로 지금 테이블이 조인이 돼 있는데 이 기준에서 리턴 값들이 안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보여지는 값들이 있어요. 근데 안 보여지는 값들은 다 널로 표현이 되고 공통된 값들은 그냥 데이터가 공통된 값들 다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오더예요. 오더를 보시면 오더에서 아까 전에 안 보였던 테이블들이 보일 거예요. 값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 리턴 답 오더 아이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더 아이디 키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 오더 아이디가 이 리턴 테이블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추적이 가능하냐면 이 오더 아이디가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더 아이디는 그 리턴이 된 적이 없었구나. 뭐 반납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값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오더 아이디가 이 14336, 14336 이게 공통된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인하고 릴레이션십의 기본 개념이고 그다음에 디멘션하고 discrete 그다음에 continuous하고 measure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들 위에 이름값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 데이터 타입.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이 지금 이걸 보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디멘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키예요. 키들은 다 거의 디멘션이에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이 문부. 이거는 데이트니까 데이. 그다음에 뭐 농구. 여기서는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컨트리 3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약간 글로브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그 지리적 데이터, 지오그래피컬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없음으로 바꾼다면 지금 문구로 바뀌었는데 이게 만약에 맵으로 끌어오면 이게 그 태블로가 지리적 데이터라고 인식을 안 해서 그냥 테이블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시트로 들어가서 컨트리 하면 이렇게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죠? 이거를 국가 지역으로 하면 이제 맵으로 나와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easure하고 continuous인데 measure continuous는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 이게 sales인데 지금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 다양하고 그룹핑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메저예요.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제일 편한 게 데이터 타입을 보고 그냥 메저하고 컨티뉴어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시보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시트로 가서 일단 시트에서 먼저 맵을 한번 구현을 해 볼 건데 제가 사진을 띄워 볼 테니까 지난번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맵 바이 스테이트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분이 지금 그 화면 공유만 해주시면 제가 보면서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조금 기다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 더 편할까요? 그리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만 주세요. 네네. 죄송한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마지막에 아, 이거 어떻게 진행하신다 그랬죠?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한 분이 화면 공유를 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가면서 계속 가이드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이렇게 띄우면서 이렇게 구현을 시도하면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제가 직접 구현을 해서 보여줘서 구현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따라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 네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맵 바이 스테이트하고 맵 바이 시티는 구현 방법이 똑같으니까 여기 거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맵 바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계층을 설립을 해야 돼요. 리전 같은 경우에 계층을 설립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나라, 제일 두 번째로 큰 게 주,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게 시티인데 이거를 관계를 설립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면 컨트리로 가서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계층이 있어요. 계층을 만들기라고 돼요. 이 계층을 그냥 락토라고 하고 이게 새로운 값이 이렇게 나와요. 컨트리 나와서 이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시티를 끌어와요. 시티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한번 컨트리 딱 넣고 한번 스테이트도 딱 넣고 그 다음에 또 시티를 넣게 되면 시티별로 이게 나오고 시티를 이제 빼게 되면 주별로 이게 나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그 주별로 쉐이딩 하는 거고 그 색깔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프로핏별로 네, 프로핏별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테이트를 일단 색상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핏을 또 여기서 색상 네, 이렇게 해서 색상이 들어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의 이름도 봐야 되니까 레이블에 이렇게 하면 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그리고 제목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나중에 대시보드 할 때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맵이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CT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CT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점이 다 CT를 가리키고 있고 그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그 원의 사이즈도 조금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이게 똑같이 프로젝트별로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완료했으면 문자로, 메시지로 주세요. 저 색깔로 뭘 표현하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색깔은, profit, 여기 이익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색깔이 안 똑같아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 때 색상을 그냥 마음대로 바꾼 거여가지고, 네. 색깔이 똑같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 두 분만 더 기다릴게요. 한 번만 더 기다릴게요. 네. 어, 여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거는 원들이 다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예시는 아니고요. 크기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데이터를 보는데 좀 편리하게 조정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색상도 바꾸고 싶다면 컨트리가 아니에요. 네. 여기 색상을 바꾸려고 하면 여기서 색상 컬러 스키마도 다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바그래프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게 구분이 가는데, 바그래프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되게 간단한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진짜 안 되시면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태블로 디자인 특성상 한 그래프가 한 시트를 차지해야 돼요. 왜 나중에 대시보드 구현할 때 그게 더 편하거든요.
다 했습니다. 네, 두 번만 더 기다릴게요. 네.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어디까지 되셨어야 되냐면, 이제 맵 바이 스테이트라는 시트도 있어야 되고, 맵 바이 시티, 그 다음에 profit, sales, quantity, 요 5가지의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약간 팁이라고 하자면, 간혹 요 타이틀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 y-axis하고 x-axis.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축 편집이라고 하고, 요 축 제목 밑에 제목 퀀티티, 이걸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저 축이라고 하면 축으로 업데이트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요 단위가 있죠. 지금은 1000단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금전에서 고정값 누르고, 여기서 이제 1000 단위를 주고, 오늘은 만 단위, 1000단위여가지고 1000단위라고 했고, 퀀티티 같은 경우는 벌써 저희가 퀀티티라는 부분을 아니까, 여기서도 제목을 빼면 좀 편하게, 그 부분도, 이 타이틀도 어떻게 하냐면 열에 대한 필드 레이블 숨기기, 이게 숨겨져요. 똑같이 다음을 진행해 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스코어 카드를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스코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로는 따로 지원을 안 해요. 스코어 카드 지원을. 그래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매뉴얼리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number of orders부터 구현을 하려고 하면, 오더의 숫자, 오더의 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number of orders,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 오더 아이디를 다 세는 건데, 이걸 다 세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값들도 있잖아요. 이 중복되는 값들은 그냥 하나로 세 개. 그러니까 152, 156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태블로에서 약간 어드밴스드 태블로인데 새로운 필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저희가 일단 집계를 오더 아이디로 정했으니까 오더 아이디로 가서 오른쪽 클릭을 눌러요. 그러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된 필드라는 그 옵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SQL에 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카운트라고 하면 오더 아이디의 값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블로가 똑똑하게도 그냥 알아서, 이건 당연히 매줄구나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그냥 여기다 끌어오면 9,904예요.
아니 9,994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제 추측으로는 지금 이렇게 행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9,900행 그 로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9,900개 그게 있다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돼요. 로우가 하나하나씩 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걸 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오더 카운트에서 편집을 가서 카운트 디스팅트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확인하고 그러면 확 줄어들죠. 이게 조금 더 말이 되는 숫자예요. 5,009. 이걸 어떻게 더블 체크를 하냐면 엑셀 파일을 여시고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 맥스 필드인데 한번 직접 해보시고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어떤 숫자냐면 이 부분이에요. Number of orders, 이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크기하고 뭐 폰트, 글꼴 이런 것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텍스트 누르고 텍스트에서 점점점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클릭하고 18, 그 다음에 태블로 북에서 좀 흔하지 않는 폰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네, 적용. 네, 그래서 끝. 그다음에 시트 이름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크기도 그냥 이렇게 해서 조절. 잠시만요. 네, 크기도 이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근데 아까 전에는 왜 안 되지? 네, 18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상도 원하면 어,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토탈 넘버 오브 오더스가 됐고요. 똑같이 한번 states, number of customers, number of cities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새로운 시트를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막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조금 어려우세요? 아까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어디 오더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원본에 들어보면 이 오더 아이디를 세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다 세는 게 아니라 1로 6을 아니 중복된 값을 안 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더 아이디를 오른쪽 클릭 만들기 계산된 필드 선택 그다음에 여기서 카운트도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카운트하고 카운트 디스팅트 카운트 D를 선택해서 수법은 아무거나 정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필드가 나와요. 메저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스테이츠, 커스터머스, 시티즈 다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대시보드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밑에 시트 추가가 아니라 요 옆에 새 대시보드 누르시고 저희가 구현한 게 다 나와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한번 요 레이아웃으로 한번 어, 따라해 보세요.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 되셨으면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상단에 조금 네, 이상하게 뜨는데요. 이거는 혹시 문제가 뭔지. 그죠. 이게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아, 잠깐만요. 네네네. 아, 네, 여기가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오더 쓸 때부터 제목을 다 빼주셔야 돼요. 이 제목은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걸요? 네, 어, 그래서 그 오더 시트로 가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네, 아예 제목을 빼주세요. 같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혹시 숨김 처리하셨나요? 네. 아, 숨김하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없애주셔야 돼요. 컨트롤 어, Z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다시 빼서 다시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네, 대시보드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여기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네, 저 부분을 해서 네, 그냥 요걸 다 지워주세요. 네, 네, 그걸 다 지워주시고 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지워주시고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 정도 다 되어 있으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목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왼쪽에 가보시면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텍스트를 누르시고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위로. 서머리하고 이 박스 사이에.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해서 제목을 그냥 number of orders 이렇게 먼저 정하시는 거죠. 네. 똑같이 이제 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커스터머도 마찬가지고 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크기 조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마우스를 그 상자 그 면 코너에 딱 대시면 늘릴 수 있어요. 반대로 위아래로. 네네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늘리시면 돼요. 아래로. 지금 이 상자가 두 개네요. 이 밑에 있는 상자, 네. 이 상자를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이게 위아래로 돼 있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노치, 네, 저걸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위로 하시면 돼요. 네, 해서 오른쪽으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렇게만 설정해 놓고 요 필터 부분 있잖아요. 저건 다 없애주세요. 네, 저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네, 저것도 없애고. 그다음에 요 오더즈 부분을 다시 누르시고 이거를 한번 위쪽으로 보내보세요. 재조정해서. 해서 어? 네, 아 스테이트 옆에. 네, 저쪽. 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커스터머하고 시티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약간 뭐 디자인 요소를 이제 건드려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대시보드 보는데 여기 잠시만요. 워크실 쪽으로 가시면 이걸 누르시고 저도 잠시만요. 저도 간단하게만 숫자만 이렇게 해놓을게요. 화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5009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늘리는 거예요. 이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를 제가 위로 끌어올려서 그래도 같이 가운데를 놓으면 저는 이렇게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태블로의 스코카드 구현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힘든데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한번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빨리 되셨으면 문자 부탁드릴게요.
저 숫자를 가운데 어떻게 정렬했나요? 아, 이 숫자를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네. 먼저 맞춤으로 해가지고 표준 먼저 설정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마우스를 이 숫자의 영역에 딱 갖다 대면 이런 이상한 상자가 하나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옆에 있는 줄을 누르시고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운데로 맞춰줬다고 하면 멈추시면 돼요. 아, 이해했습니다. 예. 네네네.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태블로의 방법이에요. 아, 이거 되게 완전 노가다네요, 이거 맞추는 네, 거. 맞아요. 그래서 스코카드 이 펑션이 아, 없어요, 태블로에서. 네. 네, 이해했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분들도 다 되셨나요? 아니면 네네. 이제 필터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여기서 필터를 잠시만요. 사진을 보면 저도 마지막으로 이것만 추가할게요. 좀 보기 편하게. 네, 지금 대충 뭐 레이아웃이 이런데 여기서 이제 필터를 다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필터 적용하려고 하면 이거 누르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필터로 사용. 이것도 필터, 이것도 필터, 이것도 필터, 이것도 필터.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많이 누르게 되면 이게 다 바뀌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뭐 이걸 누르면 하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터 적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 상자 부분을 눌러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기타 옵션을 눌러요. 그다음에 여기서 동작 무시라는 이게 있어요. 동작 무시를 이제 누르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서 추가는 안 했지만 필터를 추가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필터 추가하는 방법을 제가 교육 1차 때 가르쳐 줬는데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만약에 안 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부분은 어디에 적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연도별로 이 필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가셔서 아까 전에 저희가 썼던 오더 데이트 이거를 여기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냥 연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연이라고 하면 다 선택하시고 전체 적용 확인.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도 포함은 안 되는데 이 필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기타 옵션이 여기 있어요. 이 화살표가. 여기서 이제 필터를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추가한 오더 데이트의 연도가 필터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이 옆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 한 시트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연도인데 모든 시트에도 포함을 하고 싶은 거니까 전체를 누르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워크시트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 1번하고 4번밖에 안 써요. 근데 선택한 워크시트 쓰긴 쓰는데 제일 많이 쓴 게 1번, 4고 4번이니까 1번을 누르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 적용이 돼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숫자들도 다 그 연도별로 변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스테이트 한번 해볼까요? 스테이트 필터. 여기에 그 주로 보여주고 저희가 주를 선택해서 그 해당 주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이것도 시간 조금 드릴게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별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가시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이 부분을 요 필터 부분에 끌어와도 돼요. 근데 이게 이 맵에다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그래프에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여기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저희가 끌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예시로 그냥 여기다 할게요. 주 전체 적용 확인 그다음에 대시보드 아까 전에 프로핏에 적용했으니까 프로핏 그래프를 누르고 요 화살표를 누르면 필터 아까 여기 스테이트 저희가 추가한 거 바로 여기 보이죠? 추가가 되면 이제 쫙 나와요. 근데 이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 그 표현 방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누르시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단일값 목록, 단일값 드롭다운, 단일값 슬라이더 한번 드롭다운 한번 볼까요? 훨씬 더 간단해졌죠. 보기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알라바마 거기서 여기 것만 포함이 되니까 저희가 어디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전체 거를 보고 싶으니까 워크시트 적용 관련 데이터 그러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말고 도시로 한번 해볼까요? 도시. 도시로 해서 오늘 대시보드는 네.
2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분만 더 기다릴게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 이제 스토리보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스토리보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아모웨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회사고 이제 타블로 서버도 있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블로가 스토리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밑에 보시면 설정할게요. 이 밑에 보시면 이 스토리보드가 있는데 스토리보드를 누르시고 하면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가 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끌어오시면 저희가 구현한 대시보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작업을 보고 코멘트 같은 걸 남겨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시보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텍스트를 이렇게 끌어와서. 네, 좀 구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스토리보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를 끌어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한 작업을 보고 약간 구글 클라우드, 구글 닥시트 드라이브처럼 그 태블로 서버 안에 제가 작업을 하고 이렇게 스토리보드에서 수정 필요하다, 뭐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건 오케이다 하시는 것을 피드백으로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캡션도 추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굳이 따로 가르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워낙 너무 간단한 그거여서 그냥 이렇게 끌어와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궁금한 점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대시보드 구현해서 태블로 2차 교육, 오늘 필터 맵, 그 다음에 맞춤형 계산법 이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해봤는데 다음 교육 때는 이제 대시보드가 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개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